목요일 이 시간 정면 우먼 파이터 순서입니다. 정우파. 자, 결이 센 정치권의 두 여성분이죠. 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불굴의 희망 최민희 전 의원님, 또 그리고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현주 의원님. 제가 대신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예. 자, 그 해외 순방 중에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 이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요. 참 이게 빨리, 이거 벌써 이제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좀 저도 이 얘기 계속하기가 좀 피곤한데 이게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실수했다. 네. 죄송하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그럼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과할 골든타임마저 스스로 깨버렸습니다. 대통령실이. 예, 그러다 보니. 근데 저 대통령실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오늘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사과할 계제는 아니다. 해명하고 사과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던데. 이게 종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이게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전대미문의 욕설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대통령이 그 욕설이나 비속어 써서 이런 논란 일으킨 거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런데 이런 단순한 사건을 외교 국익 훼손시킨 언론 이렇게 몰아가더니 급기야 자막 조작 사건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프레이밍을 바꿔서 위기에서 모면하려는 아주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애매하질 않아요. 동영상이 떡하니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타겟을 MBC로. 근데 정확하게 이제 그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전국민 청력 테스트를 한 건데 예, 제가 마지막에 나온 음성 분석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날짜를 발음할 때와 바이든을 발음할 때 그 바이든 발음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비교한 것이 가장 확실하더라고요. 그런 음성 분석이 있어요? 분석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어디서 이렇게 했어요? 그거를 이제 어떤 그 전문가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음성 분석이 아니라 이제 입 모양을 본 거죠? 발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은혜 수석이 날리면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그 날리면 발음한 걸 찾아서 뉴욕 현지에서 했다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를 비교했습니다. 속도까지 막 해가면서. 그러니까 비읍은 확실하더라고요. 비읍. 그리고 리을 발음이 없습니다. 그래요? 리을 발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안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상식과 몰상식의 지금 판단 기로에 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MBC한테만 자막 조작 보도라고 하는 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148개 언론사가 보도를 했는데요. YTN도 보도했고요. YTN도 그 뒤에 배경 그 시끄러운 소음 지운 것까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KBS도 그걸 했고요. SBS도 했고요. TV조선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언론사는 그냥 MBC 쫓아갔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MBC를 악마화해서 거기에 MBC 민영화까지 꺼내들고 떡본 김에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이건 성공하지 못할 거다. 이 프레이밍 전환 시도는 이렇게 봅니다. 이현주 의원님 어떻습니까? 해법 제시도 좋고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문자 조작이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우선 바이든이냐 또는 날리면이냐 이런 이 둘 중에 뭐냐 아니면 또 다른 뭐냐 이 문제에 대해서요. 이제 보면 바이든이라고 처음에 이제 들은 사람들이 더 많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가장 이제 중립적인 얘기가 뭐냐 하면 잘 모르겠다. 판독이 불가능하다. 이제 보통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판독이 불가능한데 바이든으로도 들릴 수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렇게 각자가 방송국들이 또는 언론사가 판단을 각자 하는 거거든요. 그럼 판단을 본인들이 해서
그렇게 올렸을 때 그것을 명확하게 그러면 허위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냐. 좀 더 좀 진중하게 하지.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좀 서운하다 이런 건데 가능한데 명확하게 허위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 그러면 이걸 조작이라는 건 이제 의도적이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가기엔 좀 무리지 않냐. 그런데 어쨌든 다른 방송국들이 다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단독 방송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삼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먼저 빨리 했냐 이렇게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조작이다, 허위다라고 하면서 어떤 액션까지 가게 되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침해 이런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우리 당이 그래도 자유를 중시하는 당 아닙니까? 예. 저는 언론의 자유를 좀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거 괜히 오해받을 수 있다. 예. 이 기분은 좀 이해를 하지만 좀 신중해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건의 본질이 자막 조작이고 정원 유착 이 프레임으로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오늘 어제였죠. 어제 이제 MBC 항의 방문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하는 얘기는 광우병 사태 당시에 있었던 트라우마로 지금 이제 MBC에서 이런 식의 조작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MB맨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많아서 광우병 하는데 그때 MB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PD 수첩을 법적 조치했습니다. 근데 예. 최종 무죄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뭐 근데 본인의 무죄 난 부분은 명예훼손 부분하고 업무방해 혐의 그 부분 무죄고 이 보도 자체는 오보 자체는 대법원에서 이 아니, 사실과 다르다라는 거로 판결이 났잖아요. 근데 그게 부분은 공익적인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죠. 처벌을 예.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언론이 오보를 냅니다. 그런데 그 오보를 낼 때 의도적이지 않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실수를 할 경우 그걸 처벌할 수는 없죠. 그것까지 처벌하면 사실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대통령 관련 보도,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 무서워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저는 전혀 아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MBC를 악마화한 부분은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거다. 지금까지 MBC가 정권 바뀐 이후에도 예. 김건희 여사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가장 많이 보도한 방송이에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인물로 예. 그 여론조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성역을 건드린 것이죠. MBC가. 그래서 이번에 손 좀 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진짜 문제죠. 마치 검사들이 별건 예. 수사하듯이 이렇게 갈 일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언론과 싸워서 이기는 권력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 광우병하고 이렇게 그 트라우마가 있을 수는 있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냐. 왜냐하면 광우병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했고요. 또 국민들의 직접적인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유감 표명 정도 하고 이게 사실은 이게 한 마이크 꺼졌을 때 녹음이 된 거라 예. 처음에 그냥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그렇게 크게 번지지 않았을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광우병 그렇게까지 사태 생각할 필요 때처럼 있냐. 이제 여론전에서 밀리게 되면은 정권 자체가 힘이 아니, 빠지게 근데 저는 된다 하는 것 사실 때문에 그런 거 되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때요. 근데 MB는 사과하고 네. 그 당시에 MB는 그 국면을 넘어갔고 그 이후에 지지율이 40%까지 오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과했고 그 수입 소고기 원령 계산할 때 네. 일부를 수용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재협상을 해요. 그러니까 MB가 쿨해서 좋다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MB의 그 겉만 보지 마시고 예. MB는 사과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 거꾸로 좀 생각이 드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게요. 그 일을 그러니까 밀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네.
그러면 빨리 마무리하는 게 더 낫죠. 지금 계속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밀리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처음에 이슈는 비속어 내지는 이 문제에 대한 발음에 대한 논란이었는데요. 네.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신뢰에 대한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냐. 또 자칫 잘못하면 언론 탄압에 대한 어떤 이슈로 또 번질 수가 있는 거. 그러면 일이 네. 엄청나게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은 그냥 가볍게 사과하고 또 국민의 네. 이해를 구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근데 대통령께서 어떤 면에서는 의리의 사나이 같아요. 의리의 일단 사나이. 한 번 쓴 내 참모들은 네. 내가 어떻게든 보호하겠다든가 뭐 박진 장관에 대한 얘기도 뭐 어쨌든 만약에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올라와도 뭐 안 받아들일 것 같잖아요. 예, 예. 그런 의리의 사나이 같은데 이 사태를 가장 이건 본인에 대한 문제잖아요. 아니요. 그 전에 이 사태를 잘못 대응한 건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잘못 대응했다. 대응했습니다. 예. 보면 맨 처음에 이 영상을 현지의 풀 영상 기자단은 사실 이 내용 자체에 주목할 여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너무 바빠서 이 영상 인지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문제의 영상이 있다는 걸 인지한 게 대통령실 대외협력실의 직원이 이거를 문제 삼아서 같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에 그 직원이 한 게 이게 사적인 얘기인데 어쩌고 저쩌고 했고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공식적으로 대외협력실에서 사적 발언이고 이게 외교 성과까지 폄훼하면 안 된다.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술렁했다는 거잖아요. 그 영상을 대외협력실에서 문제 삼아서 듣고는 거기에 이제 욕설이 있으니까 술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설이 없는 걸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난처해서 어떡하나. 이게 문제됩니까? 욕설이 없으면 전혀 문제 안 되는 걱정의 발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본질이 욕설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랬을 때 바이든을 쫓아가면 돼요. 이런 거는 바이든이 한 마이크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즉시 사과했습니다. 그 즉시 사과한 사람한테 문제 삼으면 문제 삼는 사람이 욕먹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친 거다. 대통령실이 그렇게 봅니다. 타이밍을 놓쳤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또 부정적이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뭐 이 비속어 논란이 장기화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텐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내놓았잖아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뭔가는 야당이니까 뭔가는 해야 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욕까지 먹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비판을 했는데도 먹히지도 않고 사과도 못 받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냥 물러서면 이것도 이제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당에서는. 그럼 뭐냐면 대통령 쪽에서 어쨌든 유감 표명이라도 해주는 게 이게 민주당이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고 사실 협치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죠. 여당인데 여당과 또 대통령이 집권한 사람이 그런 분위기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그렇게 이 해임 건의안을 가지고 이제 지금 마지막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이 건을 타협하는 과정에서 저는 유감 표명 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를 가지고 얘기했다라고 주장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그렇게 그냥 믿어주는 거고 대신에 근데 우리 국회에다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그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를 그렇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좀 불쾌하게 했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사과하겠다. 유감 표명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해임 건의안 걷어들이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역할을 여당에서 중간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말처럼 그러니까 지금 박진 외교장관 그 해임 건의안을 그 당론으로 발의한 게 뭐든 해봐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한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거는 민주당으로서 보면 이게 이 욕설 파문으로 해임 건의안 낸 거 아닙니다. 이번 순방 과정에서 문제가 너무 많이 터진 것이죠. 우선 순방 과정에 외교적인 성과가 없었다. 없고 그리고 파문만 일었어요. 조문 없는 조문 외교. 그다음에 48초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굴욕적으로 보이는 한일 간담회인지
어쨌든 뭐 약식 회담인지 예.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거는 IRA 관련하여 사실은 여기서 뭐가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전기차도 그럼 이번엔 아니지만 미 의회가 수정안을 올려서 뭐 이렇게 하겠다든가 뭐 아니면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아무것도 얻은 게 없잖아요. 근데 더 최근에 또 나온 걸 보면 IRA 관련하여 이미 인수위 때 보고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었고 이후에 외교부가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아서 일본은 제 기억으로 2개의 회사가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조금을 못 받고 사실상 전기차를 생산하는 나라 중에 보조금 못 받는 게 우리나라하고 독일 정도인가요? 예, 우리나라뿐인가요? 뭐 이런 예.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책임은 져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그 나라를 지금 이 욕설 파문과 부실한 외교로 일주일 동안 나라가 떠들썩한데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게 대통령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참모들은 내 의리 때문에 못 자르겠다. 그러면 본인이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그게 유감 표명 사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MBC 탓하고 언론 탓하고 야당 탓하고 그리고 정원유착은 처음엔 정원유착이라고 하다가 근거를 못 댔어요. 네, 그래갖고 지금 별로 안 나옵니다. 그냥 오직 그 얘기는 이제 MBC가 안 하나요? 타격감이 예. 큰가 봐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조금 안타까운 게 일단 귀국하시기 전에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미국하고 관계에서 좀 신경이 쓰이니까 이걸 바이든이라고 인정을 명시적으로 하기도 좀 그렇다라고 예. 한다면 예. 저는 뭐 이거를 대통령께서 이거 우리 국회에다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맞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오시자마자 이제 야당 이 관계자들 대표하고 이렇게 그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오셨으니까. 예. 근데 이렇게 가서 이런 역할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그런데 성과가 이렇게 성과는 이렇고 그다음 아쉬운 건 이거다. 근데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해결해야 되니까 좀 힘을 모아달라. 그리고 내가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면서 이 그때 한 마이크로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좀 경솔하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이 좀 야당이 좀 잘 이해해달라 내가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네. 저는 그걸 가지고 굳이 그게 아니고 그게 알겠습니다. 바이든이고 예.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 얘기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예. 심각하게 왜 우리 만드는지 대통령께서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데 왜 무오류라고 생각하시나. 예. 그리고 왜 대통령의 무오류라는 생각. 근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사과를 또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아요.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사과 안 한 사람 없어요. 이 정도 됐는데. 이 정도 상황에는 나갈 모르겠어요. 거죠. 이게 예. 비속어가 예. 있었으니까 사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비속어는 실제로 확실히 동영상이 있었죠. 있는데.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좀 아니 이제 제 인정하시고 얘기는 빨리 넘어갔으면 바이든 이런 걸 좋겠습니다. 떠나가지고 예, 예. 이제 비속어 빨리 부분은 넘어가 보죠, 뭐. 있었으니까 그건 예. 아니, 그리고 솔직히 이제 오히려 있잖아요. 굉장히 네. 거창한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렇게 예. 정식으로 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니까. 예, 예. 근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마이크 꺼졌을 때 한 얘기라 예. 사실 사과도 가볍게 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조홍천 의원이 든든한 지원군 아닙니까? 민주당 내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검사들이 평소에 XX 한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민주당 의원이 도와줄 때 예, 알겠습니다. 슬쩍 받아서 지는 척하면서 아직 제가 검사 네. 티를 못 벗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의원이 말하는 게 뭐 이렇게 동의는 안 됩니다만 그게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비속어 논란 네.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역시 또 길어졌네요. 이게 참. 자, 어제 오늘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뭐 시간이 길지 않아서 짧게 1분씩만 두 분께서 총평. 그러니까 서로 상대당 총평하는 거로 할까요? 네, 어떻게 네. 할까요? 네, 그러시죠. 예. 네. 자, 이재명 대표 어제 연설했는데 뭐 기본소득 얘기했고 또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도 얘기했어요. 네. 어떻습니까? 아니 뭐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느낄 거예요. 지금 이 재형직 대통령제 그냥 둘 수는 없지 않냐. 어떤 식으로든 뭔가 손은 좀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실 텐데 네. 다만 이제 이 어떤 그럼
개헌을 하는데 근데 산중임제만 하냐? 그게 아니고 사실 중요한 거는 어떤 견제 장치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어떤 구체성이 생각보다 이렇게 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진정성이 조금 덜 느껴졌다 하는 거 하나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들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 예. 뭐 다른 얘기들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고 딱 하나 제가 좀 조금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기본소득에 대한 건데요. 예, 예. 그 예. 기본소득이 이제 그동안에 상당히 이제 논의가 있었고 예. 또 실제로 그전에는 뭐 설득력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예. 이런 상황에서는 돈을 푼다는 거는 이게 아무리 재정이라도 예. 안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예. 조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았다. 예,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짧아서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오늘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 민주당 많이 비판했던데요, 보니까. 아니 이상한 게 그렇게 민주당을 많이 욕하시면서 무슨 정치를 복원하자고 하십니까? 정치를 정상화하자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그 태도부터 고치셔야 정치가 정상화될 거다.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해야지. 이거는 검사 출신 대통령께서 지금 막 의제를 마음대로 끌고 가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예. 민주당을 막 욕해놓고 예. 정상화하자면 민주당 굴복하라 이런 소리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보면 이재명 대표 연설이 집권 여당 대표 연설 같았고 정진석 위원장 연설이 선명 야당 대표 연설 같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